이 중고등학교 시기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있으면서 앞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이 타고 갈 배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가 가출하고 집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쑥쑥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두려운가요? 입니다.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라 함은 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을 다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제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일하느라고 바쁘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가는데 어느날 문득 내 집에 갔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가 가출하고 집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모르는 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걱정이 그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시기, 즉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지만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기를 스스로 해나가는 아이로 성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독립이 돼 있기도 했고 네. 반대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 자녀 간에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더 이상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춘기의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부모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계가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릭슨이 말하는 5단계는 13세부터 19세 즉 중고등학교의 시기입니다. 에릭슨이 가장 관심을 둔 시기가 1단계인 2살 이전 하고 2살 이전인 그 신뢰감 형성 시기와 네. 이 5단계인 정체성 형성기인 이 청소년기, 즉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네. 그만큼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렇죠. 이 시기는 13세부터 사춘기에 이르는 시기로 신체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달하고 성적으로도 성숙해진 시기이죠. 이에 따라 어른들의 요구도 높아지죠. 그러므로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중간 지대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혼란을 겪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술도 마셔보고 화장도 몰래 해보고 또 담배도 펴보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아이답지 않다는 비난을 하고 또 반면에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왜 그리 어리냐고 혼나기도 하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기는 자신의 존재 의미, 즉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 혼란이 있는 거죠. 과도기죠.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토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난 매력적인 사람인가? 등 자신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하는 시기예요. 또 이 시기가 되면 앞으로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무슨 과에 갈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돌아가 보고 싶지만 어느 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렇죠. 네, 다시 아주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죠. 예. 네네. 또한 친구하고도 적절한 관계를 수립하고 이때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성역할도 배우고 또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이 정신적인 독립도 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이 시기가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 선택과 직업 준비를 하는 시기이지요. 네, 그렇죠. 즉, 이 중고등학교 시기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있으면서 앞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이 타고 갈 배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네. 굉장히 힘든 시기죠. 네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성도 확립해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시기이죠. 네. 네. 또 한편 이 시기에서 꿈도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내가 하죠. 무엇을 할 네, 것인가 네,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적이나 재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반면 삶의 방향성을 찾도록 돕는 일은 대학 입시 이후로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일단 대학에 붙고 보자.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대학도 자기 성적에 맞는 곳. 가장 중요한 건 학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 점수에 맞는 그런 학과. 그래서 그러나 성적 능력이 뛰어나도 삶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성이 뚜렷한 아이로 키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참 삶의 방향성을 갖는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13세에서 19세 이 청소년 시기에 삶의 방향성을 정립한 아이가 되려면 어떤 점을 보살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체감 확립을 못하는, 즉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기 자녀는 쉽게 게임이나 놀이 등의 유흥과 쾌락에 빠지는 거죠. 네. 현재의 이 힘든 것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탈피하려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것이죠. 예.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와 확실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이 안 보이면 그쵸? 그때 그저 하루하루의 순간적인 재미야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현실 도피, 회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반대로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마저 있지요. 네.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앞에서 나타나는 좌절감이거나 크고 작은 실패감을 수없이 겪은 결과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떤 것을 잘했을 때 칭찬은 거의 없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당하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방황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며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가장 불행한 청소년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그런 압박과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비난에서 온다는 것이죠. 네.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우울증에 대한 쥐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실험은 쥐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전기 충격을 주면 처음에는 쥐가 그 전기 충격을 피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답니다. 그런데 전기 충격이 계속 쥐어지면 나중에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쥐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게 무기력증, 우울증의 증조라는 거죠. 절망이지, 절망.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매일 하는 것은 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작은 잔소리일 수 있지만 이 실험을 통해 아이들도 끊임없이 무리한 목표를 요구받았거나 잔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이 상황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거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거 들으면 좀 겁나죠. 네, 좀 무섭잖아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가 전기 충격. 내가 하는 하루하루의 잔소리가 아이에게 전기 충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네. 사실 모든 아이들은 어떤 분야를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미리 경험하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잠재력을 네. 개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하나죠. 우리가 왜 공부하나요? 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또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결국은 공부하라 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야, 나를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너를 하냐. 위해서 한다. 네. 그건 알죠, 그 마음은. 네, 네, 알죠. 그런데 이제 네. 방법론에서 네, 네. 좀 차이가 있죠. 되게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소리가 있잖아요. 대학만 입학해 하고 봐.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목표가- 모든 것이 해결돼.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두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가 시작이죠. 가서 보니, 그죠? 네. 또 무조건 성적에 맞춰서 대학 올랐고 또 학과를 선택하니까 자녀의 적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지요. 네. 그 결과 학생들은 어때요? 중도에 휴학을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편입 등을 하지요. 또 졸업하고도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공부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지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돌고 돌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 사례가 많지요. 네. 의사를 하다가 중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노래가 하고 싶은 그 뭐랄까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수의 길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아주 심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많죠. 이런 사례가 우리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죠. 예. 네, 네. 이런 그런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청소년기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학교 이름보다는 적성에 맞는 학과가 그렇죠. 중요하고, 학과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느 집단에 소속해서 살아야 갈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저도 그 큰아이 입학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학과가 있었는데 그 학과를 가려면 점수가 좀 부족해요. 학교를 하나 낮추고 학교를 바꾸고 학과를 유지하면 점수가 넉넉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학교를 선택할 건지 학과를 선택할 건지 기로에. 근데 대부분 그런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돌아간 면이 있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교를 하나 낮춰서 학과를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그렇죠. 일단 학교 가서 네가 복수 전공을 하든지 또 학교를 하면 선택하고 돼.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학교를 선택하는데 그 학교를 바꾸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네.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1학년 들어올 때 보면 휴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 일단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타 모든 일은 대학에 간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래서 네가 복수 전공해도 돼. 이런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못 열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안 보고 싶은 거죠. 부모가 원하지 않는 두렵고. 대답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예, 때문에 예. 사실은 안 듣고 싶은 그런 예, 경우들이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부모와 자녀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고 아이도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네. 아이들 인생이니까 아이가 네,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에 정체감 확립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가정 내에서 확실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너는 우리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또는 넌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공부를 잘해도 너를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 힘든 네네. 이제 공부 잘해오면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점수를 나쁘게 왔을 때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죠. 엄마 그러면 나 공부 못하면 나 사랑하지 않아? 그랬을 때 아이한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럼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무심코 대답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신을 그때 바짝 차리고 아니 너가 공부를 잘하면 더욱 좋겠지만 공부를 못해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아이들 알 거예요.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네, 것은 그렇죠. 굉장히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네. 먹을 거 입을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고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 보일 때에 돕고 위로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아이가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예를 들면 아이가 어려운 장난감을 잘 조립했다고 자랑할 때 함께 기뻐해줍니다. 엄마 생각에 그는 공부 잘하는 것에 하등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굉장히 썰렁한 표정으로 아 뭐 그래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함께 기뻐해주고 네. 공부 잘하는 것만 기뻐하고 공부 아닌 일에 관심을 안 보이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때만 자기가 같이 있고 부모는 공부 잘하는 나만 좋아할 뿐 공부 못하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어른 사이에서도 뻔히 알지만 그렇죠. 또 그걸 말로 표현해 주는 게 되게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힘을 주려고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인 것 같아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 대화 상대가 되어주면서 아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조언과 상담을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원하는 진로가 아닐 때 아이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아이의 마음을 다 듣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즉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를 덮어두고 미뤄두면 아이의 방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되고 네. 아이가 더 먼 길을 돌아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 그 얘기 안 듣고 싶어. 이럴 때 우리 되게 많잖아요. 네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자신의 경험과 삶의 목표 등을 통합해서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나 학교만 강요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결국 자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목표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며 올바른 자아 정체감이 확립돼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자기에게도 좋고 부모님도 동의한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가질 수 있고 정체감이 확립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간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와 갈등 때문에 빼앗긴 에너지가 얼마나 나를 지치게 했는지 또 실패의 두려움이 더 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내 아이에게는 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음악, 운동 등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인문계는 법대, 자연계는 의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들은 안정된 직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해가 가죠. 네. 그러나 자신의 적성이 아닌 길을 선택했을 때 또는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못했을 때 아이들이 적당히 덮어도 갈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못할 만큼 심각한 일인지 잘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보니까 돌고 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고. 먼 길을 돌아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그죠?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처럼 요즘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연예인 지망생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걱정도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아이가 정말 연예인이 될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둘째가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부모들이 두 가지 반응해서, 친구 부모들이 하나는 어떻게 해서 재능을 그렇게 발견했냐, 어떻게 해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었냐, 이렇게 막 칭찬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깜짝 놀랐게도, 근데 걔가 왜 그림을 그리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모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겠다는 애한테 법대에 가라고 해야 되나요? 의대에 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고된 인생이지. 네네, 하고 싶지 않은 네네. 일이니까. 자녀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큰 숙제입니다. 네. 네네네. 한 번쯤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